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춥고 눈도 내리고요. 그런 가운데서 좀 주식시장도 좀 급락을 하면서 좀 힘겨웠던 그런 하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눈이 내리면은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눈이 내리는 걸 좋아하는 거는 어린아이와 강아지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요즘에는 이제 하면서 지냅니다. 그만큼 어떤 사물에 대한 관점은 계속 변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팩트인 것 같고, 주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계속 주도주가 바뀌고 변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게 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게 변하지 않듯이 주식시장 역시 계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는 것도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오늘 이제 방송 내용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국내 주시장이 엄청나게 좀 폭락을 했던 그런 이유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22년 만에 거의 최대 수준인 1.25%로 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들로 인해서 좀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정말 시장이 급등을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1%대였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7% 정도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0.6%, 다우존스 0.4% 정도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모두 있어요. 각 지수 모두 다 꼬리를 상당히 많이 달고 좀 변동성을 좀 하루 만에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의 영향으로 일단 시장은 하락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파월 의장의 좀 기자회견 속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하나씩 좀 오락가락하는 좀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주식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 또 경제는 연착륙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뭐 이러면서 금리 뭐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지만 또 그와 또 반하는 얘기들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좀 시장이 좀 변동성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금리는 뭐 내년도에 또다시 인상을 할 것이고 내년도에 그래서 기준금리가 아마도 한 5.25% 정도까지는 좀 인상을 할 것이다. 내년도 최종금리가 5.25%가 될 가능성이 지금 상태로는 좀 가장 높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요. 내년도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또 파월 의장이 했어요. 근데 뭐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입니다.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바로 금리를 인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했다가 바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번에 금리 인상이 잘못된 거라는 걸 시인하고 또 경기가 정말 침체되어 있다는 거를 시인하는 결과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리를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인하를 한다면은요, 그때는 정말 주식시장에 폭락이 오는 거고 주식을 전부 다 현금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도 금리가 인상 기조 속에서 그 이후에는 좀 쭉 동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앞서서 이제 주식시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좋았던 그런 호시절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금리가 5% 정도까지 올라섰고 한국 금리는 뭐 3.5에서 4%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미 금리가 한 1%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계속 동결을 하고 또 국내적으로는 미국 금리를 그래도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좀 0.25%씩 금리를 인상하던 그런 시기에 국내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그때 그래서 주식시장이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 속에서 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때 이제 FOMC 회의 때마다 좀 시장이 출렁거렸어요. 왜냐면은 FOMC 회의 때마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서 그 날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미국 경제 괜찮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대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금통위 마찬가지예요. 국내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금리 인상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좀 가계 쪽에도 부담이 되고 기업 쪽에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빠졌지만 또 지나고 나면은 또다시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좀 대세 상승했던 시기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였다. 그걸 생각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세계 금융 위기 같은 게 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또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시기였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동결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더 나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금리 인상,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했잖아요. 0.5%, 막 0.75% 그렇게 큰 폭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장에서 너무 힘겨운 그런 모습으로 좀 작용을 했고, 또 그 이전에 워낙 제로금리, 저금리가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좀 충격으로 좀 왔기 때문에 올해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금리 동결만 해줘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흘러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오늘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닷컴 버블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 주가의 상승장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의 시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 상승을 하고 또 그 가운데 뭐 가상화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버블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조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년부터 그래서 1년 정도, 뭐 길면 2년 정도 좀 대세 상승의 구간이 있을 것이고, 그때 그 시기가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 끝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는 없겠지만요. 일단은 시대적인 그런 흐름은 20년 전에 금융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마도 좀 내년도부터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런 생각들을 오늘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그래서 아침 시작할 때부터, 방송 시작할 때부터 그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하락을 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락해봤자 2360포인트죠. 그리고 하락해봤자 12월의 저점 정도 수준이에요. 12월의 저점이 12월 8일 날에 2357포인트였는데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또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또다시 하락을 하면 내일 또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쯤에서는 이번 하락은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12월 달에는 그래도 2500선 정도 근처에서는 좀 마무리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결국은 뭐 산타 랠리와 함께 새해 랠리는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언급드렸던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 내년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이고, 특히나 내년도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계속 금리 동결하는 그런 사이클 속에서 경제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면은 주가는 분명히 긍정적 관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적이 좋고 회복이 가능할 그럴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소외될 때 매수하고 좀 기다리는 전략이라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인 성과를 좀 거둘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시장이 지금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좀 언급드렸던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고, 뭐 드라마 관련주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제약주들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지금 새로운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소외된 기업들이 있다면은 분명히 순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라면은 그런 순서, 차례를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